규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 자체가 10억 초반 아파트가 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1년 전에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 그 성과가 완전 달랐거든요. 이 8개 후보지를 한 4개 이상 안 볼 수 없을걸요. 맹무님, 네. 요새 대출 규제로 난리던데요. 댓글에도 막 대출 규제 하시고. 이번 규제가 좀 셌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도권은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던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10억 초반의 아파트가 네. 풍선 효과를 받을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맹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번에 그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저번에 우리가 영상 찍을 때 그거 대책 나오기 전에 영상 찍었잖아요. 앞으로 대책가였을 때 제가 뭐 기다렸다가 한 방에 센 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는데 기다릴 틈도 없이 바로 센 게 나오긴 그 다음날 나왔거든요. 바로 나와가지고. 와, 좀 놀라긴 했는데 역시 세게 준비하는구나. 다음번에도 또 뭔가 세게 준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6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30억짜리 집을 사면 대출이 얼마까지 된다? 6억. 그쵸. 이 사람은 멘붕인 거죠. 원래 예전에는 70% 됐거든요. 자기 소득이 많으면 충분히 됐단 말이에요. 근데 21억이 되다가 6억이 되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는 차이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70% 대출한다 하면 얼마죠? 6억 3천. 네, 그랬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다 대출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6억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9억, 10억, 11억 한 요 정도? 그 정도 금액대가 사람들이 몰릴 거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되니까 아마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이제 10억 초반의 아파트가 이제 오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0억 아파트가 있고 갑자기 15억짜리 아파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는 15억, 14억, 5천, 14억 이게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10억에서 시작해서 3천만 원 비싼 아파트가 위에 줄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10억짜리 아파트가 기존에 10억 5천만 원짜리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반대로 위에 11억짜리 가만히 있는데 10억 5천짜리가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쪽을 쏠린다 하더라도 천장이 막혀있으면 못 올라. 왜냐면 누가 봐도 딱 아파트가 똑같이 존재하는데 5천만 원 얘가 더 비쌌어 항상. 마주보고 있어. 근데 이게 뭔가 세대수가 작고 이래가지고 좀 더 저렴해. 근데 얘는 지금 대출을 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얘는 뭐 5천만 원 대출이 좀 더 안 나온다고 해서 얘만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본질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잠깐은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천장은 닫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걔만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도 조금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요? 10억대 아파트가? 저는 사실 규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 자체가 10억 초반 아파트가 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24평으로 나누면 4천만 원대고요. 33평으로 하면은 3,300만 원대예요. 딱 그 정도 평당가 하는 입지의 아파트들이 조금 덜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 15억 초과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호가도 엄청 올랐고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갭을 조금 메워야 될 타이밍인데 하필이면 대출 규제 또한 그쪽이 조금 느슨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쏠리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잘 생각해보면 입지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체크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 좋죠. 공덕동 좋죠. 뭐 그런 곳에 있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신공덕,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뭐 그런 아파트 보면 과거에 한 9억 5천 하던 게 최근에 11억 7천 이렇게 막 2억 넘게 올랐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전 고점을 벌써 돌파했죠.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네. 맹무님 과거에 9억 얼마 하던 게 지금 벌써 11억 하고 있고 제가 지금 11억대에 좀 딱 살 수 있는데 이미 얘는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마포구인데 저쪽 왼쪽으로 가면 상암동이 있죠. 상암동에 가면 뭐 아파트가 많긴 하지만 뭐 월드컵 파크, 뭐 10단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도 한 8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8억 중순하거든요. 이게 그냥 5천만 원 올랐거든요. 5천만 원 오른 거랑 2억 오른 건 크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앞으로 또 누가 올라갈 것인가. 10억 초반대가 무조건 많이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입지마다 다르고 또 앞으로 올라갔을 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작게 올라가야 되고 적게 오른 것들은 좀 따라가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램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같은 금액대라도 어디를 선택하냐가 진짜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샘플 2개 아파트도 1년 전에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 그 성과가 완전 달랐거든요. 앞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수도권 10억대 아파트 영상을 그때 네. 찍었었는데 네. 진짜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찍었었죠. 그러면 오늘은 서울 중심의 10억대 네. 아파트 월드컵 어떠세요? 일단은 10억 초반이라고 하는 게 금액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10억부터 시작을 해서 12억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11억 9,900만 원. 네. 그 사이대에 있는 입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번 월드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구는 조금 금액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여기는 이제 좀 제끼면 좋을 것 같고요. 후보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후보지는 몇 개예요? 일단 월드컵 하려면 최소 8군데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8강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8곳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지역들이에요. 오늘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댓글이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강남 3구를 사고 싶은데 10억 초반 살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강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눈높이를 살짝 낮추면 어딜까요? 보통 이제 마포, 성동구로 가요. 근데 금액이 좀 간당간당해요. 좋은 거는 못 사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한 번 더 낮춰요. 그게 어디냐면 강동구랑 동작구죠. 그래서 지금 제가 후보 1번으로 강동구를 갖고 왔습니다. 강동구 하면 많은 동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1급지에 해당하는 동이 어디냐면 고덕동하고 명일동입니다. 일단 여기에 뭐 5호선도 있고 학원가도 있고 뭐 이마트 뭐 상권 잘 돼 있고 9호선 호재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학군지로서 여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12억에서 10억으로 딱 끊었는데 몇 개 없죠. 신축은 아니네요. 네, 신축은 못 삽니다. 돈을 훨씬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못 사고 구축이긴 한데 그래도 입지를 선택해 나가자 라는 측면으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충분히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외곽에 있는 것들이 신축이고 안쪽에 있는 요 알짜배기가 제일 좋은 입지거든요. 명일동.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재건축 밭이에요. 재건축 밭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축이 좀 들썩들썩거렸지만 앞으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지날수록 재건축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입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전반적인 수혜도 같이 조금 옆에 있는 구축들도 조금 뭐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후보지 알려주세요. 이제 강동구 나왔으면 이제 동작구가 안 나오면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동작구를 갖고 왔고 조금 1급지에 해당하는 흑석동을 갖고 오고 싶지만 흑석동은 강동구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입지인 본동하고 노량진동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구축이네요. 대부분 구축이죠. 지금 이 금액대로는 신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신축을 살려면 평당 뭐 5천만 원 훨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안 되고 그냥 이제 조금 연식을 낮추면서 대신에 입지를 조금 선택하자라는 컨셉이고요. 여기 이제 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들려 9호선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노량진동 쪽 가면 뭐 신동아 리버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아래쪽에 있는 7호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구 자체가 여의도 가깝지, 서초 강남 가깝지, 종로 가깝지, 일자리가 다 가깝거든요. 심지어 뭐 구로 가산도 가깝고 다 가까워요. 약간 오르막이 있다, 학군이 조금 약하다,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큼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군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런 아파트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후보 3번으로 가볼까요? 일단 동작구에서 제가 좀 더 많이 가져왔어요. 강동구는 후보지가 명일동, 고덕동 빼고 나면 사실 가야 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동작구는 어차피 여기는 학군지는 아니라서 그냥 교통만 조금 괜찮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대방동을 가져왔습니다. 대방동이 이제 1호선 신민선 더블 역세권이 됐고요.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있고 옆에 공원이 있고 학교가 딱 어우러져 있어서 살기 나쁘지 않거든요. 또 뭐 여의도 갈 때도 가깝고 뭐 종로로 올라갈 때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도 전부 다 지금 딱 그 금액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입지가 조금 더 좋긴 좋습니다. 네 번째 후보지는 어디예요? 그 다음 또 동작구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동작구가 많네요. 네, 오늘 동작구 천국이에요. 그래서 동작구 입지가 좋으니까 좋은 곳 안에서도 후보군을 같이 비교하는 게 좋지 무조건 하나만 보고 다른 이상한 입지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신대방동입니다. 신풍역 아래쪽에 있고 좀 보람의 공원역하고 훨씬 더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공원이 있고
조금 쾌적하고 좀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심지어 기상청이 있거든요. 공원이 있는데 기상청이 있는데 얘네들 다 나를 다 보호해주는 느낌이 드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거주하기에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애들을 키우기에 그냥 참 포근한 느낌의 동네라서 조금 이제 동작구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입지가 조금 아쉬워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7호선보다 9호선 그리고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입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평수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5번은 이제 마포 생활권, 공덕하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곳인데 마포가 아니에요. 바로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북아현동이거든요. 그 북아현동에 이제 아파트가 좀 있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이편한 세상 신촌이라든지 이런 신축은 못 삽니다. 네. 네, 그렇지만 구축은 검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상품성이 아쉽고 뭐 구축이고 단점이 물론 있지만 지금 거의 다 구축이잖아요. 네. 입지가 좋은 것들은. 그리고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1억 가까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입지가 양호하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사고 있다는 거고 거주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주변에 상권 좋아하시고 뭐 대학권 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홍대 가까운 거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좀 서울 뭔가 관광지 그런 거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격이죠. 그리고 여기랑도 엄청 다 가깝네요. 2호선 정말 좋아하는 분들한테 제격이죠. 근데 은근히 마포구 같은 경우는 여의도 가는 사람 저쪽 종로 쪽 일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2호선보다 5호선이 더 선호됩니다. 그리고 또 2호선을 타면 이제 강남으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뺑 돌아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 입장에서 2호선은 그렇게 좋은 노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5호선이 가까운 게 조금 더 장점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2호선으로도 갈 수 있는 또 다른 곳들이 많잖아요. 뭐 성수에도 일자리가 있다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호선도 당연히 정말 좋은 노선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도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럼 6번 후보지 알려주세요. 와, 근데 이까지만 해도 쟁쟁한데요. 네. 아직 한참 남았네.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했으면 은평구도 좀 나와줘야 되겠죠. 은평구. 이제 은평구로 가면 이제 조금 멀리 갔으니까 상품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축 위주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무난하게 역세권이면서 아파트가 조금 가까이 있으면서 초등학교도 가까운 동네. 그게 이제 녹본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응봉동이에요. 지금 지도에 보면 이제 녹본역 이편한 세상 캐슬 옆에도 뭐 녹본 힐스테이트, 뭐 레미안, 베라힐즈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을 나름 신축이거든요. 안에 커뮤니티도 좋고 뭐 대단지에다가 뭐 너무 괜찮거든요. 학교도 가깝고 초역세권이고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또 3호선의 장점은 뭐다? 종로와 강남의 일자리를 지하철 한 번 타고 한 번만에 갈 수 있다. 이게 진짜 큰 장점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 7번 후보지는 어딘가요? 이제 은평구 나왔으면 오른쪽에 이제 세트 성북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름이나 이런 걸 갖고 올 수 있긴 한데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니까 제가 장인 뉴타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장인 뉴타운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딱이죠. 금액대가. 그래서 장인 뉴타운에 신축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동부선 호재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또 검토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후보군에는 일단 올려줘야 되겠다. 8번 후보지. 이제 마지막이네요. 많이 기다리셨네. 8번 후보지는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검토하는 곳이에요. 중구. 중구에서도 신당동 쪽에 아파트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딱 접해 있는 성동구긴 한데 이게 이제 하왕십리동으로 좀 빠지는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약간 B급 입지라고 볼 수 있는 조금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오르막도 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을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생활권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냥 제가 구를 무시하고 이 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죠. 8곳 지역들이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래도 쟁쟁한 곳들이네요. 10억 초반대를 검토하는 분들은 이 8개 후보지를 한 4개 이상 안 볼 수 없을걸요. 오늘 영상이 엄청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8강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1번. 강동구 안에서도 학군이 좋은 거독동, 명일동대, 네. 동작구, 본동, 노량진동. 서로 완벽한 경쟁 관계거든요. 이 두 개 지역은 사실 뭘 선택해도 무방해요. 다만 아주 미세하게 어디가 먼저 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 일주일이라도 동작구가 먼저 오릅니다. 본동, 노량진동이. 왜 그런 거예요?
수요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면 회사에 가는 거리가 너무 센터에 딱 있다 보니까 강동구는 조금 뭔가 포기해야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학군을 딱 선택해서 가는 건데 여기는 그냥 뭐 포기할 게 없이 그냥 일단 회사 가까우니까 대중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신축도 아니기 때문에 동작구를 선택하겠다. 본동, 노량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대결 동작구 대방동 대 동작구 신대방동. 야, 이건 동작구 안스 싸움이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입지를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입지 순위는 사실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대방동이 조금 더 위쪽에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신대방동 앞에 뭐 신이 들어가서 신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오리지널 좋았던 애가 있고 그 애처럼 되고 싶으니까 신대방동 이름 붙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대방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북쪽에 있고 일자리가 좀 더 가깝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대결 서대문구 북아현동 대 은평구 녹번역 인근. 이건 좀 쉽다. 왜냐면 서대문구 대 은평구의 싸움이라서. 근데 이제 상품성이 다르니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입지 선택해야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선택할 것 같아요. 마포 생활권. 자, 그러면 세 번째 대결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승리인데 근데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입지적으로 공동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거, 그 다음에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상권도 양호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변 지역으로 또 넘어가는 것들도 이제 은평구는 단점이 이제 뭐 지하철까지는 괜찮은데 차량 이동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길이 약간 외골수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쫙 펼쳐지는 느낌이 아니라.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서대문구 북아현동이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아파트까지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생활권만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북아현동에는 너무 신축이거나 너무 구축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축은 원래 선택할 수가 없고 또 구축은 너무 구축이고 또 반대로 또 은평구 녹번역은 너무 좋거든요. 상품성이. 네. 그래서 이 두 개 아파트만 갖고 오면 나도 모르게 은평구를 살 것 같아 나도. 근데 이제 입지나 생활권 측면에서 북아현동에 힘을 좀 더 실어주자 느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대결은 성북구 장인 뉴타운 대 네. 중구 신당동 서동구 화왕심동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뭐 동북권에서 이제 선택하는 건데 저는 당연히 서울하고 센터에서 가까운 중구, 신당동, 뭐 성동구, 하왕심리동 여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하철 노선도 그렇고요. 네. 일자리도 훨씬 가깝고요. 장인뉴타운은 은근슬쩍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지하철도 안 뚫렸고 지하철 좀 남았고 또 지하철 뚫린다 하더라도 역세권 되는 아파트는 그 위쪽에 아파트로 좀 한정돼 있고 그게 싹 다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주택이 아직 많이 섞여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구축이긴 한데 비싸잖아요. 네. 중구, 신당동 다 하와신로 다 비싸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 볼 수 있고 전세가율도 낮지 않아요. 이런 동네가. 그래서 저는 네, 두 번째 거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4강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4강전의 첫 번째 대결은 동작구 본동 노량진동 대 동작구 대방동입니다. 동작구 안에서의 대결입니다. 네, 이건 쉽네요. 신대방동보다는 대방동. 대방동보다는 본동, 노량진동. 그것보다는 흑석동. 딱 순위가 너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명쾌하게.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본동, 노량진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결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대 중구 신당동 성동구 하왕심리동. 저는 선택지가 훨씬 다양한 중구, 신당동, 성동구, 하왕심리동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북아현동은 선택할 아파트가 몇 개 안 됩니다. 네. 너무 작아요. 근데 여기는 후보지가 너무 많고 또 입지적으로도 전혀 밀리지가 않고 서대문구냐 성동구 끝자락이냐 아니면 중구에서 그나마 아파트 밀집 지역인 신당동이냐 훨씬 더 확장성은 좋거든요. 네. 제가 방금 마지막에 얘기한 게. 그리고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중구 신당동에서 사람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약수 하이츠예요. 그 다음에 아까 북아현동에서 아까 좀 구축인 아파트가 두산이었거든요. 그럼 이 두 개만 한번 딱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4강전까지 왔으니까 네.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수 H가 더 비싸네요. 뭐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고 또 중요한 게 보면 상승장에 왔을 때 누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딱 갭을 벌리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빨간 거거든요. 지금도 또 갭을 얘가 벌리고 있죠. 근데 벌리면 무조건 파란 애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얘가 약수 하이츠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아, 약수 하이츠님 언제 올라가세요? 아, 올라갔네. 나도 올라가야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 아파트가 있는데 무조건 약수 하이츠가 항상 좋냐. 근데 만약에 약수 하이츠가 호가를 3억, 4억을 올려서 매물이 한 개 나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입지 가치를 판단하는데 분명히 몇 프로 이상은 이제 약수 하이츠가 두산보다는 비싸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몇 프로 더 비싸야 되냐는 과거를 가지고 통계치를 만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10%가 비싸야 된다, 뭐 12%가 비싸야 된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와 있는 매물이 10%, 12%만큼만 비싼가를 따져봐야 된다. 근데 그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두산을 선택하는 게 맞고, 또 그게 아니라고, 그 정반대라고 하면 또 약수 하이츠를 바로 또 사는 게 맞고, 입지도 좋은데 금액도 싸게 나왔네? 그러면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매물까지는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건 아니니까 입지만 놓고 봤을 때 약수 하이츠가 조금 더 무난하고 항상 시세를 리딩하는 면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전 이 그래프에서 약간 충격인 게 네. 10년 전에 4억밖에 안 했다는 게 충격이에요. 아니, 너무 충격인데요. 뭐 2.5배 올랐잖아요. 김밥 가격도 10년 지나면 2배 올라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는 조금 되네요. 자, 그러면 결승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동작구 본동 노량진동 대 중구 신당동 성동구 화왕십리동. 자, 이 둘 중에 램보님의 선택은? 와, 쟁쟁한 애들이네. 일단 아파트 샘플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 내재 가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중에 되면 이제 매물 검토하면서 뭐 현재 가치도 이제 볼 텐데, 내재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중구 신당동 약수 하이츠가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자, 이 아파트랑 저 노량진동에 가면 또 신동아 리버파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아파트예요. 이 두 개 아파트를 가지고 과거 시세를 쫙 펼쳐보면 딱 이렇게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가 더 비쌌을까요? 근데 얘들이 진짜 비슷하네요. 길게 보면 비슷하지만 이걸 1년치로 확대를 쫙 하잖아요. 네. 그럼 명확하게 보여요. 빨간색이 조금 더 비싸요? 네. 아. 확대를 해서 구간별로 보면 빨간 게 확실히 비쌉니다. 근데 지금 시세는 비슷하게 돼 있죠. 노량진동 좋지, 동작구 좋지. 근데 약수 하이츠도 그렇게 밀릴 게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급등장에서 마지막에 또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미세하게 시세가 올라갈 때 얘가 먼저 치고 가기도 하고요. 뭐 하락장에서도 제가 조금 더 방어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내재 가치 측면에서는 약수 하이츠가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미래 뭐 이게 뭐 리모델링이 되든 뭐가 되든 둘 다 가능성은 열려 있고 둘 다 사업성이 엄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뭐 큰 차이가 아닐 수 있다. 그다음 제가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매물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네. 약수 하이츠가 지금 중층 이상이 10억 5천에 나와 있고요. 네. 신동아 리버파크는 중층 이상이 11억 초반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11억 1천. 그래서 지금 신동 리버파크가 매물 사용으로는 시세가 더 높아요. 역전돼 있다는 거예요. 왜 역전됐어요? 내가 만약 신동 리버파크 물건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전화해요. 12억에 내놔주세요. 얼마든지 높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매물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재 가치는 이미 판단했고 이제 가격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주면 되잖아요.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내재 가치가 약수가 높은데 매물이 더 저렴하네? 그럼 뭐 사야 되는 거야? 이건 정답이 너무 쉽죠. 누가 봐도 이때는 약수 하이츠를 사는 게 맞기는 하겠죠.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를 또 따져보면 바로 직전까지 약수 하이츠가 11억 7천까지 실거래가 됐고 신동아 리버파크는 맥스가 지금 현재 최근에 10억 9,700까지 됐거든요. 네. 11억을 못 찍었거든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실거래가는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 매물 시세가 역전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옛날부터 비쌌던 약수 하이츠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매물을 검토할 건 아닌데 그냥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매물 가격을 빼고 만약에 매물 가격이 정직하게 약수 하이츠가 뭐 11억 초반 나왔고 그 다음에 신동아 리버파크가 한 10억 한 7천 나왔다. 딱 적정 수준으로. 사실 그러면 아무거나 사도 돼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지금 상승률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이때부터는 아파트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매물 싸움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물 싸움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아파트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레몬님 뭐가 좋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A가 좋습니다 B가 좋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 다 같이 가는 건데 매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아파트를 결정 못해서 매물까지는 안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비슷한 거 뽑았으면 그때부터는 바로 매물 싸움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매물이 똑같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냥 뭐 약소에다가 점수를 1점 더 줄 것 같아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니고. 그래서 약소를 선택하겠다. 결국은 저 중동 또는 저 성동구 하왕십리동을 선택하겠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월드컵 우승 지역은 중구, 신당동, 성동구, 하와십리동이네요. 주민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축하를 해드려야 할 일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파트의 가치를 살피고 매물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일단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면 아파트 그 자체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 대비 매물의 가격을 봤을 때 어떤 게 최선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 경우는 입지가 좀 서로 좀 경쟁 관계 있을 때 그런 네. 거고 근데 경쟁 관계 없는 너무 동떨어진 걸 갖고 왔을 때는 그때는 매물을 볼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좀 비싼 거 볼 때는 매물 단계까지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조금 보여드린 내용이 지금 사람들이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가격은 거의 비슷한 걸 보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물 단계를 그 검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제가 도움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월드컵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좀 반복적으로 조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거주가 되면 또 사실 다릅니다. 실거주가 되면 무조건 약소 화이츠가 위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목적이 우리 뭐 자녀들을 위한 목적이냐 뭐 아니면 그냥 순전히 내 직장 뭐 가까운 게 중요하냐 거기에 따라 선택은 얼마든지 사실은 달라질 수 있다. 매물은 이제 호갱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곳들 실거주는 충분히 선택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또 궁금한 월드컵 아파트 지역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또 열심히 또 비교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